이번 시간에는요,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들으시기 전에 면허 취소, 재교부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의료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는요, 반드시 면허를 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의료법에서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료법 제8조가 뭐냐면요, 의료인의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그 결격 사유가 뭐였냐면 자격정지를 받은 자격정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인 일을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죠. 그리고 법 제1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정 지역, 특정 업무의 면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허 조건을 불이행할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요. 면허증 대여를 해준 경우,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용품을요 재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일회용 주사용품을 재사용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면허가 취소된 자일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을 했어요. 그리고 개선의 정의 뚜렷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3호에 따라서, 그럼 제1항 3호가 뭐였죠? 특정 지역, 특정 업무 종사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업무 종사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요, 취소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때 또는 면허증 대여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 또는 제8호의 사조가 뭐였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못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재교부를 못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를 못하는 경우는요, 특정 지역, 특정 업무 종사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요, 면허를 다시 재교부 못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예요. 또는 면허증 대여 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우리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이내에 면허를 취소된 날부터 재교부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예요. 그리고 금고형을 받아서 형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재교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재교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선의 정의 현저하다고 보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허증을 분실하고 훼손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6조 자격정지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의료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 즉 그 다음은 자격정지 사항에 해당할 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요,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 정지 사항은 뭐냐?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자예요. 예를 들어서 무면허 있는, 그러니까 의료인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취업해서 의사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격정지를 주겠다.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서요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계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자격정지 사항입니다. 의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2조 1항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가 그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그 20조에 관련돼서 그 20조의 내용이 태아 성감별이었죠. 그래서 태아 성감별 등의 금지 위반인 경우 자격 정지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법을 딱 봤더니, 지금 봤더니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네 번째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법 제27조 1항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때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를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를 일탈하게 한 때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요,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자격정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든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요,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이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어요. 그게 제23조의 3항에 나와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법 제23조 3항에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때 자격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조의 3항의 내용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을 받을 때 우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우리는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요, 우리 품위 손상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품위 손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게 품위 손상이냐? 시행령 법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진료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조산 업무나 간호 업무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위 또는 과대 광고행위, 네 번째는요,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 또는 정기 간행물의 매체에서 건강의학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신문이나 인터넷 또는 정기 간행물에 실린 내용이 도대체 뭐였냐? 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도 있었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도 있었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한약제제 또는 의약품 외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장품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정기 간행물에 이거를 거짓으로 과장해서 제공할 때 우리는 이거는 품위 손상, 의료인이 품위 손상을 했다고 해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게요,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투약하거나 수술 등 과잉 진료 얘기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할 때 우리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품위 손상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를 선발하거나 직무에 관련해서 부당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 이용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신이 처방전을 교본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요,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하는 행위. 이거 모두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를 하는 거죠. 의료기관은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7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관련 사료를 위조, 변조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7조에 제가 이제 막 얘기한 그 내용에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의료인이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25조가 뭐였냐? 면허증을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고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1항 2호가 뭐냐면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은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제1항 5호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를 하게 할 때, 뭐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재판이 딱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면허 취소와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